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죠.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잔액 증명서와 재산 등록을 한 시점에서의 신고 재산입니다. 해외 로이드 은행의 세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잔액 증명서 상에는 38,803파운드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재산 등록에는 밑에 두 계좌는 같습니다. 잔액 증명서하고. 근데 영국 로이드 은행 750-79360은 만 7,000파운드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지금 제가 제출했던 그 신고 서류는 8월 8일자 기준으로 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계좌에서 저희 딸의 이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추가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자는 17,000불인데 예. 등록금 내고 나서 등록금 언제 냈죠? 등록금을 8월 10일 하고 앞에 냈습니다. 아니 앞에 낸 것도 있고요. 일부는 앞에 자, 냈고 자, 뒤에 보시죠. 다음. 지금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는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딸 명의로 되어 있는 750-80468 네. 이 계좌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좌는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7일자까지 네.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은 16,500파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왜 네.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전부 제출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좌 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한번 자, 보십시오. 그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은 HSA라는 게 아마 딸 이름 같아요. 예, 그리고 309635 750-80468의 그 계좌에 거래됐던 금액을 보시면요. 거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29,000파운드, 22,200파운드, 그 다음 2만 파운드, 13,000파운드. 요게 넉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좌에 현재까지 7월 27일 잔액을 보면은 16,500파운드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듯 17,000여 파운드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 계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장녀의 계좌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계좌 그 본인이 예.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네네.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 계좌명이 있습니다. 예. 예,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녀 명의 영국 계좌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재산 등록 신고할 때 그중에 하나는 잔액이 0원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 노희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계좌를 다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 계좌에 대해서 노희찬 의원님께 제공을 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8월 8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나로 8,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과 8월 11일에 추가로 기숙사비와 학비가 인출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총 잔액이 하나로 한 4,7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니 이후에 지금 그 재산 등록상에 이게 8월 14일자입니다. 8월 14일자긴 하지만 기준일은 8월 8일자로. 그렇게 마음대로 재산 신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맞춰주셔야죠. 남편께서 부정파산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계좌는 보시면요. 그 다음
넘겨보시죠. 신한은행에 있는 계좌, 영호는 계좌 신고했습니다. 개설이는 누락이 됐지만, 예? 국내 계좌는 신고를 하시고 해외 계좌는 7월 27일까지 잔고가 16,500파운드라 최소한 남아있던 그 계좌에 대해서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이 계좌는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언제 개설한 것인지 지금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예, 남편인께서 네. 하나 지금 이미 재산 신고하신데 계좌 누락을 시켰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이 계좌에 대해서는 예. 언제 개설하셨습니까? 저희 딸이 유학을 간 것이 2014년 가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무렵에 개설됐을 겁니다. 예, 또 누락하셨죠? 예, 맞습니다. 두 건 누락하셨죠? 예, 예. 그 이게 경-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본인의 해명이 기가 찹니다. 아니 금융정보 그 이용망하고 연결이 안 돼서 나는 이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책임은 재산 신고의 책임은 금융정보망에 연동되어 있냐 없느냐 그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덕이 남편께서 판사였었잖아요. 본인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상식적으로 공직자라면 가장 지켜야 될 공직자윤리법, 거기에 재산 등록, 또 신고,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고 마치 나는 잘못한 건 없다. 이미 두 건에 대해서 신고 누락하신 겁니다. 해명도 해주셔야죠. 왜? 어떻게 답변할 사항 있어요? 지금 그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남편이 법원에 재직할 당시에 매년 재산 등록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전 계좌가 저희가 잘 뭐 잊고 있었던 계좌들까지 전부 다 법원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재산 등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서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를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조홍천 의원님. 예,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네. 우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난 십수년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은 현재 정책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5, 6회 정도 주로 진보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주세요. 예, 제가 그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좀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 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후보자 혼자 지지 선언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들하고 복수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한 건가요? 그 지지 선언을 뭐 제가 주도하거나 한 일은 없고 뭐 선배 법조인들이나 또는 후배 법조인들이 이러한 지지 선언이 있는데
같이 참여해달라고 얘기하면 주로 변호사들하고 같이 왔죠. 예, 그래서 주로 같이 지지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당 홍보대사란 걸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홍보대사 활동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요번에 알았다고요? 예. 올해 3월 달에 대선 직전 민주당 인재 영입위에서 발표한 영입 인사 60명에 포함된 거 예. 이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면? 그 경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선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그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뭐 여성법 정책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실제로 그 후에도 무슨 회의가 있거나 어떤 민주당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서 전혀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일이 다가와서 당시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개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돼서 특별했지요. 그만큼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던 겁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와 인간을 보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담긴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조화롭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으며 또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경력이 재판관으로서의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활동한 내용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또 헌법재판의 성격 자체가 어떤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란 것이 헌법학의 통로입니다. 이런 본질에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정치인 재판관들이 수차 뽑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1기 재판부 한병채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낸 법사위원장 출신의 여당 정치인이었고 2기 재판부의 조승영 재판관은 평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 그동안의 검찰 출신 재판관들을 보면 주로 대검공안부장 혹은 대검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공안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국보위 전력도 있고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명확했던 분들도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재판의 독립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관 평의에서의 논의를 치열하고 풍부하게 전개함으로써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한간에 이런 우려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로서 각오 혹은 다짐, 약속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임할 것인가? 만약에 된다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나중에 질의 또 네. 나올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법원에 재직할 당시에 매년 재산 등록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전 계좌가 저희가 잘 잊고 있었던 계좌들까지 전부 다 법원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재산 등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서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조홍천 의원님. 예,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네. 우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후보자가 지난 십수년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은 헌재의 정책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5, 6회 정도 주로 진보진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저는 이 계좌명이 있습니다. 예. 예,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녀명의 영국 계좌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재산 등록 신고할 때 그중에 하나는 잔액이 0원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 노희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계좌를 다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 계좌에 대해서 노희찬 의원님께 제공을 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8월 8일자 기준으로 해서 한화로 8,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과 8월 11일에 추가로 기숙사비와 학비가 인출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총 잔액이 한화로 한 4,7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니 이후에 지금 그 재산 등록상에 이게 8월 14일자입니다. 8월 14일자긴 하지만 기준일은 8월 8일자로 그렇게 마음대로 재산 신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맞춰주셔야죠. 남편께서 부장파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계좌는 보시면요. 그 다음 넘겨보시죠. 신한은행에 있는 계좌, 영어는 계좌 신고했습니다. 개설이는 누락이 됐지만, 국내 계좌는 신고를 하시고, 해외 계좌는 7월 27일까지 잔고가 16,500파운드라 최소한 남아있던 그 계좌에 대해서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468. 네. 이 계좌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좌는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7일자까지 네.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은 16,500파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왜 네.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전부 제출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좌 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한번 자, 보십시오. 그 보겠습니다.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은 예? HSA라는 게 아마 딸 이름 같아요. 예, 그리고 309635 750-80468의 그 계좌에 거래됐던 금액을 보시면요. 거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29,000파운드, 22,200파운드, 그 다음 2만 파운드, 13,000파운드. 요게 넉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좌에 현재까지 7월 27일 잔액을 보면은 16,500파운드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17,000여 파운드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 계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장녀의 계좌가 정확히 어떤 자,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계좌 그 번- 본인이 예.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네네.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이 계좌는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언제 개설한 것인지 지금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예. 남편인께서 네. 하나 지금 이미 재산 신고하신데 계좌 누락을 시켰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이 계좌에 대해서는 예. 언제 개설하셨습니까? 저희 딸이 유학을 간 것이 2014년 가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무렵에 개설됐을 겁니다. 예, 또 누락하셨죠? 예, 맞습니다. 두 건 누락하셨죠? 예, 예. 그 이게 경-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본인의 해명이 기가 찹니다. 아니 금융정보 그 이용망하고 연결이 안 돼서 나는 이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책임은 재산 신고의 책임은 금융정보망에 연동되어 있냐 없느냐 그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더욱이 남편께서 판사였었잖아요. 본인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상식적으로 공직자라면 가장 지켜야 될 공직자윤리법, 거기에 재산 등록, 또 신고,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고 마치 나는 잘못한 건 없다. 이미 두 건에 대해서 신고 누락하신 겁니다. 해명도 해주셔야죠. 왜? 어떻게 답변할 사항 있어요? 지금 그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먼저 그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죠. 지금 그 후보자가 제출한 잔액 증명서와 재산 등록을 한 시점에서의 그 신고 재산입니다. 그 해외 그 로이드 은행의 세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잔액 증명서 상에는 38,803파운드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재산 등록에는 밑에 두 계좌는 뭐 같습니다. 잔액 증명서하고. 근데 영국 로이드 은행 750-79360은 17,000파운드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지금 제가 제출했던 그 신고 서류는 8월 8일자 기준으로 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계좌에서 저희 딸의 이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추가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자는 17,000불인데 예. 등록금 내고 나서 등록금 언제 냈죠? 등록금을 8월 저 10일하고 앞에 냈습니다. 아니 앞에 낸 것도 있고요. 일부는 앞에 자, 냈고 그 자, 뒤에 보시죠. 다음. 자료가 어떤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는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75080